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2%, 코스닥은 0.9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그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 그리고 기관들 순매수가 어제보다는 체결 강도가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난주 계속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월요일날 시장이 조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볼 때 한 며칠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이 좀 과도하네 이런 느낌으로 또 그리고 탄핵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정치적 분란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이렇게 저가 매수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가 매수를 좀 했더니 오늘은 외국인들이 어제보다 더 많이 팔아버렸어요. 시장에 하락했는데 오늘 이제 투자자들의 심정은 어제 저점인 줄 알았는데 저점이 아니네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략 쉬는 날입니다 열심히 하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이런 전략들은 장중 수급 분석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장중 수급 분석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간 지금 시장을 갖다가 막 위축시키고 있는 재료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는 굉장히 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죠. 우리 방정식으로 치면은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미지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 추정을 하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경제된 전망을 내놓게 됩니다. 또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도 변수가 많지만 이래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전망을 내놨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변수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그에 불과한 거고, 그러면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투자에 있어서 결정은 이게 주식이라고 하면 나는 사겠다, 나는 팔겠다 이렇게 정해지겠죠. 주식 가격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한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파는 쪽으로 양갈래로 나뉘어져서 서로 주문을 내고 거기에 가격이 일치가 되는 지점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대한 전망과 주식 가격은 서로 좀 다른 메커니즘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주식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 수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야 지금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세 이야기도 변수가 워낙 많아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변수가 또 바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요건 좀 양보하고 나중에 해야 되겠다. 좀 강하게 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실제 경험해보니 별로 강하게 치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서서히 지나면서 윤곽이 드러날 거라 보고 그러면서 또 시장 수급의 방향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요. 그냥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오늘은 쉬자, 오늘은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최종 결론은 사거나 팔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되고 또 연속적인 그 가운데서도 매매라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돈 흐름 실제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마땅하게 투자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괜히 우리가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돈을 운영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돈을 움직이는가 보고서 따라가는 매매가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팔았습니다. 그래도 오전만 하더라도 금융투자 쪽에서도 이래 좀 순매도가 많았었는데 외국인들이 좀 그걸 압도해버렸고 금융투자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오늘 많이 샀고요. 여기금도 많이 샀습니다. 시장 수급은 외국인들이 좌우를 하죠.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10개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지주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한때 밸류업 이야기 많이 들어봤다 아닙니까? 그때 많이 올랐고요. 사실은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재료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DGB 금융 지지우는 빨간색과 그에 상응하는 파란색이 나와서 사실 이때 이제 추세가 끝났다고 봐야 되고, 그럼 이 이후에 이거 두 개 보고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 두 개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빨간색이 좀 많아야 상승 여력이 가능한 많은 쪽에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 지주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오늘 세력들이 매수해서 오른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다. 작년에 KB금융 같은 경우도 이 파란색이 많잖아요. 이 추세가 끝난 겁니다. 지금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는 때마침 그때 우리가 못 따라갔다 하더라도 이런 수익 매매 같은 걸로 이렇게 수익 매매로 이렇게 대응해 가면 되는 거죠. 많이 물 때도 있고 작게 물 때도 있고 뭐 한데, 어떻게 됐든 뭐 짧은 매매로 대응을 해 가면 되는 거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S&T 에너지도 그냥 파란색 많으니까 보자마자 바로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W게임즈는 어떻나? 그건 또 다른 의미죠. 이거는 일단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요때 사실은 이제 브레이크 걸렸고, 최근에 브레이크 걸렸고, 총을 쏴도 이 무렵에 어딘가에 쐈어야 되죠. 그럼 지금 이게 뭐냐? 지금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신규 접근도 아니고 그냥 보유입니다. 보유. 내가 이거 못 샀다. 그럼 안 사면 되고, 다음에 이거 비슷한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 찾으면 되지. 굳이 못 산 걸 갖다가 추격 매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때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지주사들, 금융 지주사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끝났습니다.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돈이 이래 몰려 다닐 때 비슷한 어떤 사업을 하는 업종들이 날아간다고요. 그때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것만 뭐 아주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날아가면 몰라도 굳이 이걸 갖다가 따라잡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무역도 참 이것도 끝난 거다 보면 되죠. 이거 세 개 보고 들어갔는데 이마에 나왔는데 게임 끝난 거지. 그럼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뭘 보고 우리가 들어갑니까? 바로 체크는 겁니다. 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괜찮죠. 답이 나온다 아닙니까? 빨간색이 많으니까 사야 되는 거고, 또 요즘 오늘 기사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담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내가 못 샀다 하면 못 산 대로 하면 되죠. 제가 요 두 번째 이후로 수익 매매 참고해야 된다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럼 수익 매매 한번 나와서 이렇게 해먹었고요. 짧게 들어간 거는 한번 착실히 해먹었고, 이후에 지금 두 번의 수익 매매 기회가 있었고요. 뭐 이 둘 중에 아무도 하나 사도 되겠죠. 현재 주가가 요 정도 수준이니까 현재 수익 구간입니다. 그럼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률이 있다 보면 이호대 어디쯤에서 이번 수익 매매도 수익 내고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죠. 그래서 좋은 지점에서 어떻게 접근한 분들은 순환매매 측면에서 가면 되는 거고, 나는 그때 못 들어갔다 하면은 기다렸다가 이런 수익 매매를 이용해서 저건 먹어가면 되는 겁니다. 손해 안 보고 야금야금 해 먹어도 됩니다. 현대 글로비스도 이건 게임이 끝났잖아요. 이때 게임이 끝난 겁니다. 빨간색이고 짧은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색이 나왔고, 사인 그래프로 치면 하나의 주기가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는 또 뭐냐?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지주사처럼 오랫동안 안 봐도 된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하고 좀 더불어서 조금 어떤 업황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기업의 지배 구조, 지분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왕 회장님께서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뭐 특별한 이슈가 만들어질 때까지 들고 가란다면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특별한 어떤 경우로 들고 가는 거고, 뭐 순환매매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매매 종목들 좀 보면 오늘 NX가 올라와 있는데,
자, NX는 지금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탐욕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현금 흐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할 필요 없고요. 이런 종목 투자할 때는 이런 개념이죠. 내가 한 몇십 개 종목을 보유했다. 근데, 기계적으로 좀 한다 손 쳤을 때, 요만큼을 갖다가 내가 포트에 한 몇십 분의 1, 그러니까 30종목이면 30분의 1, 이렇게 투자금이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이거 코스닥 종목 하나 보유해야 되겠다. 다소 현금 흐름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지표 믿고 한번 내 들고 가볼란다. 손해보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반드시 수익 내겠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익 내겠다고 덤벼드는 거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 현금 흐름도 괜찮은 상태에서 최근에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 현금 흐름이 안 좋고 기업의 어떤 존폐가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종목을 어떻게 큰 돈 넣고 들어갑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종목에서 내가 큰 돈 벌었다. 그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지. 이런 종목으로 이제 큰 돈 벌기는 어렵고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가능하면은, 어떻게, 현금 흐름이 괜찮은 양호한 그런 종목들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게 좋겠죠. 오늘은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 빨간색 이 종목들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셈법이 아마 복잡할 겁니다.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투자자들은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전망이 어떤가 그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 없고요. 쉴 땐 그냥 쉬고 그냥 일상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세력들은 업으로 삼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죠. 우리가 다른 의미죠. 또 그리고 돈에 대해서 또 잠시 좀 말씀드리면은 투자를 갖다가 이제 오랜 기간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몸에 좀 익힌 사람들은 그냥 투자해야지 좀 서툰 사람들하고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돈을 갖다가 모은다는 개념이 있죠. 모은다는 개념 맞아요. 그거는 큰 돈 굴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때까지는 돈을 모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떻게 눈사람을 만든다 손 치면은 처음에는 좀 뭉칩니다. 그냥 굴리지 않고 눈을 뭉쳐요. 손으로 끌어모아서 눈을 끌어모아서 뭉칩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을 굴리죠. 굴리면 자꾸 덩치가 눈사람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모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 때까지 모으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갖다 모은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투자를 진행할 때는 돈을 굴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굴린다는 표현. 그래서 어느 정도 종잣돈 될 때까지는 모으고 그 다음에는 이 굴리는데, 이 굴리는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환 매매도 있고 또 수익 매매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거 수급 상관이 없이 어떤 그룹의 특별한 이슈, 지배구조 이슈 이런 거 앞서 말씀드린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런 거 상관이 없이 나는 내 개인 사정에 맞춰서 나는 미성년자이다. 또 한 15년 정도는 주식을 보유할 수가 있다. 그 전에 내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하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15년 동안도 망하지 않을 굉장히 좀 가치주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부터 돈을 굴리는 겁니다. 그럼 이 굴릴 때 이 버는 돈과 모을 때 버는 돈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종잣돈을 1억을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 1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굴리는 단계에 가게 되면 조금 어떠냐면은 몰빵을 할 수 없겠지만 또 애들 같은 경우는 또 몰빵이 가능하죠. 한 5천만 정도 그래 투자를 했다 손치면
상한가 30% 가면은 1,500만 원이 그냥 하루에 쑥 이거 모아진 게 아니라 불려집니다. 한 3번 정도 연상 가면은 5천만 원이 1억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5억, 10억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모은다고 와 5억을 언제 모으지? 10억을 언제 모으지 하면은 굉장히 까마득하게 되는 거예요. 까마득한데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으고 난 다음에 그냥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능하면은 투자는 돈 더하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게 오랜 시간 굴리게 되면은 그 사이즈가 더 커집니다.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막 굴리다가 나중에 무거워서 못 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경사진 산으로 치면 꼭대기 같은 데서 좀 제법 몸뚱아리만큼 커진 눈을 갖다가 이제 굴려서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아래로 밀어서 경사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작은 눈이 산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돈 만드는 거는 굴리는 데서 일어나는 거고 투자는 모으는 게 아니라 굴리는 겁니다. 이런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는 그냥 이 굴리는 데 있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계속 놔두다 보면 또 이 돈이 불어날 때 이 모으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은행 이자가 몇 프로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 여기가 이제 좁게 길어지게 되면 복리로 되면 약간 표도 안 나지만 뭐 이렇게도 되긴 해요. 이렇게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실제로 복리로 간다 하더라도 약간의 이런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완만한 어떤 직선의 어떤 그래프가 돼요. 돈이 불어 나가는 게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굴리는 단계에서는 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굴리는 단계에서는 돈이 뭐 내가 이 본전에다 손치면 여기 본전이면 한없이 떨어져 가지고 이거 뭐 1억에 2천만 될 때도 있어요.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일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이게 갑자기 5억이 됩니다. 아니면 갑자기 10억이 돼버립니다. 1억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으는 것과 굴리는 것에 대한 어떤 돈이 늘어나는 정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지금 불어나는구나 이런 개념도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이 조금 어중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도록 하고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